안녕하십니까. 방구석 대장장이 동표입니다. 썸네일에 나와 있듯이 i9주 소니 넘버7 그 케이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뒤편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여기 보이는 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컴퓨터, 이 컴퓨터를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케이스까지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컴퓨터가 케이스를 교체하며 수리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수리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케이스 옆면을 열고 상태를 보니까요, 이 컴퓨터를 저한테 갖다 주신 분이 컴퓨터에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렇게 SSD도 직접 설치를 하신 것 같고요. 혹시 CPU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는가 싶어서 CPU 쿨러도 뜯어봤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좀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좀 더 잘합니다. 이 새끼한테 그걸 또 설명드려야 되겠군요. 어떤 증상이냐면 컴퓨터가 부팅되려다가 멈추고, 컴퓨터가 부팅되었다가도 멈추고, 컴퓨터를 켜자마자 멈추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생겼답니다.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시려다가 요즘 제품의 성능은 또 필요로 하지 않아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지푸라기가 되어 드리잖아요. 아주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를 보면 이렇게 오래된 컴퓨터는요, 제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파워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가장 수명이 짧은 게 이런 콘덴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콘덴서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저기 파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워가 컴퓨터 부품 중에서 수명이 제일 짧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파워를 확인해 봐야 된다. 뭐 중국산인데요. 이런 간단한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기로 지금 이 파워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역시나 보시면 문제가 있다고 알람이 울리죠. 플러스 12V 2가 낮다고 나오고, 아까는 여기 5V SB 쪽 여기 높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6V로 기록되네요. 이렇게 파워에서 정상적으로 메인보드에 올바른 전원을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주인분께 일단 파워가 문제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럼 파워 하나 교체해 주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잘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워가 아니에요. 여기 마이크로 ATX라고 적혀져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데스크탑에 사용하는 파워는 그냥 ATX거든요. 이 정도의 크기가 ATX라고 부릅니다. 지금 옆에서 봐도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뒤에서 보게 되면 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파워는 같은 성능이라도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 주인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파워거든요. 물론 얼마나 더 사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파워 살 돈으로 케이스를 구매하시고 제가 이거 그냥 요거를 드리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냐면서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면 케이스 하나 사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막 LED가 반짝반짝한 거 멋진 거 LED에서 빛이 많이 나는 케이스 그거를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이왕이면 또 LED가 빛만 나는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케이스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녀석을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는 이 컴퓨터 팔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팔거나 돈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순수히 저의 개인 취미 생활입니다. 이런 거 해드리면서 저는 손재미 느끼고 그런 거죠. 이 컴퓨터 케이스도 제가 이제 모델 선정만 해드렸지 컴퓨터 주인분께서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택배를 저희 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덕분에 새로운 케이스도 접할 수 있고 컴퓨터 주인분께서는 뭐 아무런 공인비 없이 컴퓨터를 수리해 갈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좋은 거죠. 케이스를 교체하기 전에 누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걸까요? 하드웨어가 바뀌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재부팅을 스스로 하다가 이제 인식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벌써 한 5번, 6번 이러는데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메인보드랑 CPU만 딱 꽂은 상태에서 한번 부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이라면 부저음이 울려야 되겠죠? 좋았어. 자, 이런 부저음이 울려야 됩니다. 그러면 메인보드와 CPU는 문제 없을 수도 있다.
메이커와 용량 그리고 동작 속도 메모리 카드를 만든 날짜도 비슷한 걸로 봐서는 이 두 개의 트러블이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만 꽂아볼까?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부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팅은 됩니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를 달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이렇게 또 되네요. 자, 메모리 카드 한 장 더 마저 꽂고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카드 한 장 더 꼽으니까 좀 이런 현상이 발생되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꼽았던 메모리 카드를 다시 빼고 한번 더 해보죠. 이거 느낌이 싸합니다. 아까 분명 이렇게 해가지고 부팅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부팅이 안 돼요. 이거 제가 한번 겪어봤는데 메인보드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픽 카드를 다시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제거하면서 메모리 카드 한 장 더 꼽아 볼게요. 되잖아. 메모리 카드까지 괜찮아. 그래픽 카드가 문제인가요? 그래픽 카드만 다시 한번 더 꼽아 볼게요. 된다. 신기하네. 자, 일단 되거든요. 모든 부품이 지금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어딘가에 아주 중요한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를 한 번씩 먼지를 털어 주었고요. CPU와 GPU 모두 서버 그리스를 재도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케이스엔 하드디스크 진동을 줄여주는 고무가 없어서 기존에 있던 케이스에 고무를 떼어다가 억지로 끼워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 정리, 오토 RGB가 되는 펜이라서 기본 선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컴퓨터에 배선까지 오니까 정리하기 힘들어서 정성껏 쑤셔박아 드렸습니다. 사실 아는 사람 많은데 전선을 각 잡고 탱탱하게 당기는 것보다 전선을 자유롭게 놔두는 게 전선 건강과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렇다고 돈 받고 이렇게 해드리면 난리 나겠죠. 하지만 저는 돈 안 받고 해드리니 이 정도면 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윈도우 부팅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아까 우려했던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에 담고 첫 부팅인데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컴퓨터에 대해서 손봐 드릴 거는 제가 없는 것 같고요. 컴퓨터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불을 한번 꺼볼까요? 굉장히 영롱하죠. 얘는 오토 RGB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면 140mm 쿨러 3개, 후면 120mm 쿨러 하나. 이런 구성은 7, 8만원대 케이스에서만 볼 수 있던 구성입니다. 그럼에도 i9는 4만원에 팔고 있으니 이것은 소니 넘버 7의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하지만 이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요. 저장 장치는 평범하게 SSD 2개, 하드디스크 2개 장착이 가능한데 하드베이에는 아무런 방진 대책이 없고 심지어 위쪽은 고정하는 부위가 부실해서 저라면 하드디스크를 못 달 것 같네요. 그래서 SSD 3개에 하드디스크 1개를 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CPU 쿨러로는 165mm까지 타워 쿨러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하고 순행식 쿨러는 윗 공간이 애매해서 장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면에는 스펙상 360mm의 순행식 쿨러를 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쿨러를 달기에는 또 공간이 애매하다고 합니다. 선 정리 부분은 폭이 넓은 케이스이다 보니 배선을 정리할 수 있는 깊이는 충분하고
상단과 하단에 구멍이 충분히 뚫려 있어 조립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 케이스는 USB 3.0 포트를 달고 있는데 아쉽게도 3.0 포트 조립하는 그쪽에는 2.0으로 따로 꼽을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USB 3.0이 멍텅구리로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이 케이스들이 최신형이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옛날 그런 구형 시스템에 배려를 안 해놓은 설계인 것 같습니다. 이 4만원대 초반의 이 케이스가 최상급의 성능을 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고성능의 시스템을 담기에는 매우 충분한 그런 케이스이지 않냐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컴퓨터를 수리하면서 아이구즈 소니 넘버 7 케이스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LED의 그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동키였습니다. Job finished.